자, 반갑습니다. 일단 방송을 껐다가 다시 킨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이제 전화 때문에 이제 마이크를 잠깐 껐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제가 이제 혼자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이제 라이브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많지 않다 보니 계속 들어왔다 다 나가시길래 뭐 그냥 나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어, 누가 이제 뭐 마이크가 꺼져 있다 얘기만 해줬어도 이제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하면 됐을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거의 끝까지 진행을 했다 보니 이게 방송을 꺼서 다시 킬 수밖에 없었다. 아예 이제 그 유튜브 올리려고 해도 이제 아예 그 내용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혼자 떠든 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 이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지우지 않고 이 상황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츠 슈투트 진짜 짧게 할게요.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지금 파리 FC 리옹까지 했습니다. 결과 거의 내기 전까지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마이크가 안 켜져 있더라고. 자,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50분 했던 걸 한 10분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생각나는 것만 해서 마인츠 슈투트는 지난번 마인츠가 원정에서 이제 슈투트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이게 컵 대회이고 슈투트는 또 공격에 이제 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은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데미로비치 부상도 있고 그래서 마인츠 프렘 봅니다. 그리고 코모 엘라스는 엘라스가 이제 무가 좀 많긴 한데 득점이 저조해요. 그래서 언더가 많은데 코모는 홈에서 이제 유벤도 2대0으로 이겼던 상황이고 홈에서 무패기 때문에 코모 승 1마인까지 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유벤 우디네스는 유벤이 지금 흐름이 안 좋단 말이죠. 지금 8경기 연속 승리 없습니다. 지금 4연패 중이기도 한데 우디네세 정도면 홈에서 잡으면서 좀 흐름을 끊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아직 홈에서 무패긴 하거든요. 워낙 최근에 무가 많았어서 그런 건데 원정이라 좀 어쩔 수 없다 보고 홈에서만큼은 좀 이겨줘야 되지 않나 해서 유벤 승 마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자 로마하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파르마가 지금 최근에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겼습니다. 그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긴 게 아니고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이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 전에 토리노도 잡고 근데 이제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 로마 원정은 좀 빡세지 않을까. 물론 이제 로마가 홈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3경기 연속 패배 중이고 한데 그 3경기 중에 2경기가 유로파고 한 경기는 또 인테르전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로마 승 보고 이 파르마의 이제 무득점 흐름을 봤을 때는 1마인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해서 로마 승에 배당을 좀 높여서 1마인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다. 로마가 홈이라서. 파르마가 원정에서 거의 득점이 없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경기. 4경기인가? 그래서 이제 마인까지 노리는 거고. 자, 르하브르 브레스트는 5번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브레스트가 원정이고 이 르하브르가 홈이긴 한데 브레스트가 최근에 어쨌든 막 다득점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르하브르도 지난번 오세르전 잡기도 했고 그 전에 스타드렌이라든가 홈에서 니스도 잡았습니다. 3대1로. 그래서 이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해서 이제 오버를 본 거고 로리앙 파리는 파리 승 봅니다. 1마인에 오버까지 보는 이유가 지난번 브레스트전도 3대0으로 이길 정도면 로리앙이 최근에 뭐 브레스트한테 비기고 모나코도 잡고 하긴 했지만 홈에서 리르한테 이제 7실점도 했고 그 4대0으로 스타드렌을 이긴 거는 상대방이 이제 2명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확실히 파리가 좋다. 물론 파리 일정이 좀 빡세요. 다음 경기 뭐 홈에서 니스, 그 다음 경기 홈에서 챔스 미넨전 해야 되긴 했는데 로테를 돌리더라도 로리앙 전도는 깔끔하게 좀 잡아줘야 된다 해서 파리 승 1마인까지 보고 로리앙이 그래도 홈에서 득점을
못하진 않기 때문에 배당 대비 오버를 노리는 게 좋다. 원오버는. 그리고 메스 랑스는 랑스 승보입니다. 랑스가 요새 워낙 잘해요. 근데 이제 원정인 점을 감안하고 원정에서도 이제 홈보다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겼던 경기를 대부분이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메스가 그래도 홈에서 지난번 마르세유전 뭐 전반 0대0도 있고 스트라스부르도 그때 0대1로 졌었기 때문에 뭔가 마행까지 노리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해서 이제 랑스 승보고, 니스 릴은 무봅니다. 니스도 홈 성적이 좋고 릴도 최근에 보면은 다득점 2경기 연속했고, 그리고 랑스한테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홈에서 니스가 잘하진 않는데 최근에 뭐 스타드렌하고 리옹 상대로 연승 중이고, 그리고 홈에서는 뭐 4경기 연속 무패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 보는 게 맞고, 자, 브레다 헤라클레스는 브레다 승보입니다. 왜냐면 이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헤라클레스하고 지난번 리그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0대1로 지다 역전승한 거긴 한데 브레다가 최근에 득점력이 더 좋고 언어볼을 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헤라클레스가 결장자도 좀 더 있더라고, 공격이랑 미드필더 쪽에.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헤라클레스 원정 득점력을 생각했을 때는 득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컵 대회라서 그냥 오버가 또 배당이 승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브레다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승부조차 없는 이제 뮌헨인데, 쾰른이 그나마 이제 나름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나름 좀 선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도르트문트전도 아쉽게 졌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슈투트전도 이제 한 골 넣었고. 근데 뮌헨이 이제 전승이잖아요. 지금 얘네가 한 12연승인가? 그때 그 슈투트가르트 컵 대회부터 아마 엄청나게 연승 중일 겁니다. 13연승인가 그럴 건데 최근에 이제 실점도 없고, 그리고 원정이긴 하고 일정도 좀 빡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뮌헨은 뮌헨이다.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이어가 출전 정지긴 한데 로테를 돌리더라도 뮌헨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뮌헨 승에 마엔의 오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볼로냐 토리노는, 이 토리노가 생각보다 흐름이 좋습니다. 볼로냐가 순위가 훨씬 더 높은데 토리노도 최근에 이제 3경기 무패, 4경기 연속 득점 중이고 아탈 0대3 패배 이후에, 그리고 볼로냐도 최근에 6경기 3승 3무입니다. 그래서 유로파를 빼더라도 5경기 3승 2무라서 홈에서는 3경기 다 이겼거든요. 3승 무패. 근데 이제 왜 오버를 보냐면 토리노가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다. 뭐 제누아전 역전승이긴 하지만 라치오전 3골도 있고, 그리고 볼로냐가 아무리 홈이기는 한데 뭔가 이제 배당 대비 오버가 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볼로냐가 이제 이 토리노 상대로 또 3연승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볼로냐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버 보고. 일단 우선순위는 토리노가 좀 선방을 해주고 있긴 한데 지난번 뭐 역전승도 그렇고, 근데 그때 로마도 한번 잡았었거든요, 원정에서. 요거는 컵 대회가 아닙니다.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유로파 일정까지 생각을 하면은 볼로냐 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 득점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볼로냐 승을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수정을 하겠습니다. 볼로냐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다. 고배당 노릴 거면은 일단은 오버 보시면 되고, 제노아 크로모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꼴찌입니다. 크레모네가 생각보다 승격한 팀 치고는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인테를 딱 한 경기. 무가 워낙 많고 한데 제노아도 이제 아직 1승이 없기 때문에 컵대회 말고 지난번 토리노, 나폴리 다 역전패 당했거든요. 퇴장당한 파르마 상대로도 못 이기고. 그래서 제노아 밑자니 배당이 별로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크레모네 쪽 가자니 또 제노아가 꼭 이길 것만 같아서 이런 경기 패스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이크를 끄고 이제 혼자 떠들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석한 그 40-50분가량의 내용을 되게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인테르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인테르가 최근에 연승이 한번 끊겼죠, 나폴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르는 이제 홈에서 다득점도 많이 했었고, 피오렌티나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더라도 득점을 한 케이스라서 로마나 AC 밀란전 오버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테르 승배당은 너무 낮긴 해요. 자, 그다음 아스널 브라이튼. 자, 아스널 지금 리그 성적도 워낙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아까 뭐 마이크엔 안 들어갔지만 패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잠시만요. 지금 아스널이 안 보여서 잠깐만요. 자, 1위고 다 좋은데 이 브라이튼 상대로 의외로 성적이 조금 밀리더라고. 3연패도 당했었고 최근에 1승 1무긴 하지만 그렇게 홈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브라이튼 상대로. 거기다 더군다나 이제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수비의 살리바 그리고 공격의 마르티넬리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물론 브라이튼도 부상, 뭐 제임스 밀러 그리고 뭐 미토마도 발목 부상 의심으로 몇 명이 이제 못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브라이튼도 생각보다 이제 오랜만에 졌던 거고 맨유전, 그리고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아스날도 최근에 뭐 실점이 워낙 적어서 그렇긴 한데 어느 보 가기도 애매하고, 물론 아스날 승무로 보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스날도 이제 일정이 다음 리그 경기에 또 챔스 원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해서 배당 대비 별로라서 전 그냥 패스합니다. 아스널. 리버풀 크리스탈도 마찬가지예요. 리버풀이 지금 연패를 한번 끊긴 했는데 다시 또 지난번에 이제 브랜드포드한테 지면서 리그로만 봤을 땐 4연패 진행 중입니다. 이건 컵 대회라서 좀 예외긴 한데 최근에 다 한 골 차였고, 크리스탈이 초반보다는 최근에 성적이 조금 부진하고 있지만 얘네도 쉽게 안 집니다. 그래서 컵 대회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리버풀이 다음 일정들을 생각하면 좀 빡세거든요. 에스턴하고의 리그 경기, 홈에서 챔스 레알전, 그 다음 맨시티 원정 리그 경기. 그래서 이 경기에 굳이 뭐 주전들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탈한테 비길 수도 있다. 물론 리버풀이 홈이라 유리하긴 하지만 좀 꺼려야 되는 경기지 않나. 컵대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성도 크리스탈한테 조금 밀려요. 2무 1패로. 그래서 저는 리버풀 홈이라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완지 맨시티도 같아요. 맨시티가 보니까 휴식을 좀 줬더라고. 지금 보면은 휴식이 아니라 지금 너무 한 번에 하려니까 헷갈리는데 휴식은 어디였더라? 어디 분명 그 뒤쪽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홀란드가 타박상 의심이 됩니다. 홀란드가 이제 거의 몰빵으로 넣고 있어서, 스완지는 또 이제 2부 팀이긴 한데 맨시티가 그 전에 허더지필드란 이제 팀한테 이제 이길 때도 2대0으로밖에 못 이겼거든요. 거기는 또 3부입니다. 3부. 그래서 이게 맨시티는 또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다음 경기 이제 뭐 본머스도 요새 워낙 잘하기 때문에 본머스, 그리고 도르트문트하고의 챔스, 리버풀하고의 또 리그 경기, 그 다음 또 뉴캐슬 원정 가야죠. 또 레버쿠젠하고 해야죠.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상대도 만만치 않아서 이거 만약에 로테 돌린다 하면은 스완지가 오히려 전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기회에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아무리 맨시티가 좋아 보여도. 해서 이것도 패스하고, 울버햄튼 첼시도 의외로 울버햄튼이 첼시 상대로 강하더라고. 그 울버햄튼이 지금 꼴찌고 첼시에 비교할 바가 아닌데 홈에서 일단 첼시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최근에 20년도 이후에만 3번을 잡았거든요. 마지막 홈 경기 지긴 했지만. 그리고 첼시도 이 경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토트넘 원정도 가야 되고 챔스 원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
결장이 없는 오히려 울버햄튼, 그리고 여기다 첼시가 휴식을 많이 줬구나. 아까 카이세도, 페르난데스, 주앙 페드로 다 휴식을 줬고 기존의 부상자들의 뭐 하다 보면은 오히려 울버햄튼이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다고 울버햄튼 프랭 가긴 좀 그렇고 오버 봅니다. 오버 보고 넘어가고. 자, 뉴캐슬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이 생각보다 지금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 뉴캐슬도 최근에 잘하고, 뉴캐슬이 최근 홈에서 이제 3연승 중인데 이 토트넘 상대로도 3연승 중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흐름이 좋아요. 다만 이제 배당 대비 뉴캐슬은 너무 배당이 홈이라도 적고, 토트넘도 결장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장기 부상자들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이러면 또 유일하게 이제 그 토트넘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원정에서 패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의외로 다득점 중이에요. 다. 토트넘이 원정에서 한 골, 무득점 한 경기, 딱 한 경기 모나코전 빼고는 최소 2골 이상입니다. 2골 아니면 3골밖에 안 넣었어요. 맨시티 잡을 때도 2골 넣었기 때문에 홈에서 에스턴한테 지면서 살짝 주춤했지만 어쨌든 진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요거는 뉴캐슬이 이기든 비기든 토트넘이 잡든 오버 보는 게 맞다. 컵 대회라서. 자, 그다음 마르세유 양제는 마르세유 봐야죠. 마르세유가 워낙 잘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하려 그래도 마르세유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연패 중이긴 한데 그건 원정이고, 홈에서는 파리전 빼고는 다 다득점 했고, 그리고 앙제가 최근에 뭐 모나코 비기고 로리앙 잡긴 했지만, 물론 초반에는 파리하고 리옹한테 이제 한 골밖에 실점을 안 했는데 최근에 스트라스한테 5실점 하는 거 보고 마르세유 정도면 승의 1마엔에 그 정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승 1마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마엔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랑트 모나코는 패스하는 이유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꽤 작년에도 아마 그래서 이제 뭐 건너뛰거나 아마 랑트 막 프렌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성이 좀 빡세요. 모나코가 랑트 원정만 가면 지금 비기고 있거든요. 5연속 무승부 중. 더군다나 이 모나코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랑트보다는 순위도 좋고 다 좋은데 홈에선 득점력이 좋습니다. 원정 득점력이 오세르전 빼면은 다 이제 1득점 이상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홈에서도 최근에 이제 다득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경기 연속 다 언더고, 더군다나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챔스도 병행해야 돼서 랑트한테 이제 일정 부분도 부족 딸릴 수밖에 없고, 근데 랑트는 또 지난번 파리 FC도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파리한테 질 때도 0대1로 져서 요거는 굳이 랑트 경기는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랑트 프렌 가기에도 뭐 아무리 5연속 무승부 중이지만 지금 시점은 어쨌든 모나코가 좋으니까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한다. 자, 파리 FC 리옹. 제가 아까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뭔가 좀 쎄한 기분이 들어서 보니까 마이크를 껐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한 50분 동안 한 거 지금 간줄여서 하는 거라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자, 파리 FC하고 리옹. 여기서 이제 결론 지으려 했거든요. 자, 리옹. 원정인데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았을까? 이게 컵 대회도 아닌데. 파리 FC가 물론 이제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 나름 잘하고 있어요. 뭐 니스 원정도 비기고, 뭐 브레스트 원정도 잡고, 최근에 랑트한테 지면서 연패 중이긴 하지만 득점력이 좀 꾸준하단 말이죠. 그리고 리옹은 확실히 홈보다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유로파 일정도 있고 최근에 뭐 연패도 당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리옹이 이길 확률이 좀 더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배당을 줬다는 이유는 뭔가 좀 찝찝합니다. 물론 파리 FC가 득점은 한 골도 앞서긴 해요. 리옹보다. 근데 실점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격에 이제 말릭 포파나 부상 말고는 또 부상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찝찝해서 이제 그런 건데, 파리 FC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득점 했던 경기 한 경기, 무실점 했던 경기 한 경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득점을 하거나 실점을 했던 경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리옹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실점을 한다고 하면은 뭐 오버로 접근해야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전 그래도 리옹 승무 사이드에서 보는 게 맞다. 스타드랜드도 사실 1대3이긴 하지만 퇴장 이후에 변수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전 리옹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괜히 언오버 가자니 오버 배당도 너무 낮고 그래서 리옹 승무 중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트라스부르하고 오세르. 자, 이제 앞에 거까지 또 그 간추려서 하고 이제 드디어 스트라스로 넘어왔네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다 시켰거든요. 참 이게 시간이 좀 딜레이 된 점 죄송스럽고. 자, RC 스트라스부르하고 오세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승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뭐 득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다 좋거든요. 오세르 상대로 비교해도 또 오세르가 원정이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수비의 퇴장 그리고 개인 사유로 빠지고 리옹정 퇴장과 개인 사유 그리고 공격에 이제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닌데 이 정도 결장 부분들이 있고 오세르도 보면 수비에 개인 사유로 빠지는 선수 그리고 뭐 임대 계약으로 공격에 뭐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퇴장이 있는 스트라스부르가 조금 손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컨퍼런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당연히 원정팀이 좋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스트라스부르가 기세가 좋아요. 리옹 정도 사실 좀 아쉽게 진 거죠. 파리 원정도 비겼고 그리고 리옹전도 선제골 넣었지만 퇴장 이후에 또 추가 시간에 골을 먹힌 거라 스트라스부르 입장에서는 아쉽다. 비길 수 있었는데 무패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리고 졌던 경기들 다 한 골 차예요. 모나코, 마르세유, 리옹 다 강팀들이고 그래서 오세르가 최근에 홈에서도 르아브르한테 잡힐 정도면 이거는 당연히 스트라스 승 봐야죠.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스트라스가 앙제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오세르가 생각보다 파리도 2골 차고 니스전도 2골 차고 하기 때문에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디였냐? 아까 마엔 고민하던 경기 한 경기 있었거든요. 배당이 괜찮은데 그 경기처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마르세유 이마엔이었던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툴루즈하고 스타드렌 가도록 할게요. 자, 툴루즈하고 스타드렌 하면은 유럽 축구는 끝났고 이제 미축만 남았죠. 자, 툴루즈 스타드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루즈가 스타드렌 상대로 최근 2승 1무. 흐름은 좋긴 한데 일단 스타드렌하고 승점이 2점 차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득실도 살짝 앞서고 있는 정도라서 스타드렌이 또 원정에 무가 많거든요. 그리고 결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낙 오랫동안 승리를 안 했거든요. 5경기 동안. 근데 그 5경기 중 4번이 비겼습니다. 그중 3번이 2대2고 지난번 니스전도 한 골 차로 좀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진 겁니다. 한 7경기 만에. 예, 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툴루즈 입장에서는 아무리 홈에서 이제 메스 4대0 뭐 낭트 2대2 파리한테 질 때도 뭐 3골이나 넣긴 했지만 스타드렌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오히려 차라리 요 경기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스타드렌 2프렌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루리앙처럼 이제 퇴장 당해서 이제 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툴루즈도 홈에서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오버 보는 게 가장 맞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갈게요. 뭐 코파 리베나 뭐 아체미나 이런 거는 다 건너뛰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LAFC하고 오스틴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미축입니다. 자, 손흥민의 이제 홈 경기인데 뭐 월요일도 제가 이제 미축을 적중했잖아요. 6.5배 승하고 무를 섞어서 그리고 어제도 이제 무승부 적중으로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두 번 다 배당이 높았습니다. 높은 이유는 경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배당을 높게 갈 수밖에 없었고 자, 로스앤젤레스가 오스틴 상대로 최근에 1무 1패입니다. 최근에는 살짝 좀 안 좋긴 한데 뭐 지금 시점은 좀 다르죠. 물론 마지막에 이제 오스틴 원정에서 지고 콜로라도 좀 비기긴 했지만
홈에서는 이제 연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게 2승 먼저 하는 시스템이라 비기면 무승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승패가 갈려야 돼요. 그래서 승부차기를 하기 때문에 유럽 리그하고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스틴이 지난번 세너스한테 원정에서 졌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LAFC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홈이기도 하고. 근데 LAFC가 지난번 너무 좋았던 이제 애틀랜타 경기도 1대0으로 이겼던 거 생각하고,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LAFC 같은 경우엔 공격의 예보화가 뭐 출전 정지로 되어 있고, 물론 비중이 높진 않는데 브라질 선수도 이제 미드필더에 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결장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LAFC가. 오스틴도 보면 바르케즈가 지금 부상 중으로 꽤 오랫동안 빠지고 있고, 공격의 두 명이 최근에 이제 햄스트링이랑 뭐 부상을 좀 당해서 이게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웬만하면 LAFC 승 봅니다. 그리고 오스틴이 원정에서 이제 솔트레이크나 FC 댈러스한테 이제 마인으로 졌던 경기들도 있고, 몬트리올이나 아니면 최근에 세너스, 그러니까 멀티골 이상 실점했던 원정 경기들이 꽤 많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의 최근 뭐 기세나 흐름이면은 전 승의 마인, 뭐 2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1마인에 거의 2배에 해당되는 배당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원오버는 오스틴의 원정 득점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오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다 1대0, 2대0으로 끝나서, 원래 로스앤젤레스 보면은 이제 오버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언더가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방종하면 제가 이제 분석 결과 이게 빈 공간 다 채워서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고, 조합은 오늘 경기가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승패도 많이 보고 오버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돼서 아마 빠르면 8시, 늦어도 9시까지는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후원 관련해서 뭐 후원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쪽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가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질문 없으시면 저는 방종하고 이따 저녁에 잠깐 올 수 있으면 공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